안녕하세요. 육장크입니다. 요즘 부동산 뉴스 보시면 진짜 헷갈리는 이야기 많습니다. 양도세 중과 다시 시작됐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전세 끼고 집 사도 된다. 갭투자 다시 허용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도대체 정부가 집 사라는 거야? 맞겠다는 거야?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탄처럼 실거주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있는 지역은 이 정책 변화가 꽤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양도세 중과 진짜 부활한 건지, 새끼고 매매는 왜 다시 허용됐는지, 갭투자랑 뭐가 다른지, 청약 당첨자는 전세로 잔금 가능한지 엄마들도 이해하기 쉽게 현실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부 양도세 중과 진짜 다시 시작됐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이어졌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부로 종료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세금을 다시 무겁게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 20%,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 30%, 중과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매물이 다시 잠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안 팔고 버티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부 그런데 왜 새끼고 매매는 풀어줬을까?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헷갈립니다. 양도세는 강화했다면서 왜 또 전세 낀집 거래는 허용해주는 걸까요? 이건 정부가 매물 잠김 현상을 막기 위해 보완책을 같이 내놓은 겁니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집을 사면 원칙적으로 즉시 실거주를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새 집주인이 바로 못 들어가니까 거래 자체가 막혀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에 한해 세입자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입주를 미룰 수 있게 완화한 겁니다. 3부 그럼 갭투자 다시 허용된 건가? 여기가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두고 신규 갭투자 허용은 아니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꽤 강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는 사람은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두 번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즉 예전처럼 전세 끼고 여러 채 사두는 방식, 이걸 다시 허용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느낌상으로는 실거주 예정자에게 거래기를 열어줬다, 이 표현이 더 맞습니다. 사부 엄마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 사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건 이 부분입니다. 집 사도 된다면서 왜 전세금으로 잔금 치르기는 어렵다는 거야? 이거죠. 쉽게 구분하면 됩니다. 첫 번째, 새끼고 매매 허용. 이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는 것 자체를 가능하게 해준 겁니다. 두 번째, 전세대출 제한. 이건 새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아서 내 잔금을 대신 만들어주는 구조를 은행이 여전히 엄격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즉, 집거래는 가능해졌지만 전세대출 규제는 완전히 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현금 흐름과 자금 계획입니다. 5부 그럼 청약 당첨자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특히 동탄처럼 분양 단지가 많은 지역은 더 중요하죠. 현재는 법 개정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유예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입주하자마자 바로 안 살아도 되고 처음에는 전세를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세금으로 잔금을 일부 맞추는 전략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세입자의 전세대출 가능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 단지, 규제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 은행 상담까지 확인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6부 동탄은 왜 중요할까? 제가 보기에는 동탄 같은 지역은 이 정책 변화 영향을 꽤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거주 수요 많고 청약 수요 많고 전세 수요 강하고 GTX 트렌 기대감 있고 삼성 반도체 배후 수요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무조건 폭등하는 시장도 아니고 무조건 무너지는 시장도 아닙니다. 하지만 실수요가 강한 지역은 생각보다 버티는 힘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 정책은 제목만 보면 정말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혜택을 받는지 그리고 실제 돈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차분히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정책 변화 어떻게 보셨나요? 특히 동탄이나 수도권 실거주 고민 중인 분들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